안녕하세요. 저는 74세 박영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년 전 요양원에서 보낸 100일간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그날 아침, 딸 수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한 말입니다. 3개월 전 넘어져 고관절 수술을 받은 후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진 저를 위해 가족들이 내린 결정이었죠. 처음엔 괜찮다,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화장실 가다가 또 넘어질 뻔한 일이 반복되자 결국 가족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요양원이 어떤 곳인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쩔 수 없이 요양원을 고려해야 하는 분들께는 제대로 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새로운 시작인 줄 알았던 날.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오늘부터 실버힐 요양원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수진이와 사위 정호가 함께 와서 짐을 정리해주고 갔다. 엄마, 여기가 훨씬 안전해요. 24시간 누군가 돌봐드릴 거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는 밝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50년을 살아온 내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4인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니 산이 보였습니다. 생각보다 경치가 좋았어요.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은 모두 잠들어 계셔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습니다. 첫 저녁 식사는 흰쌀밥, 미역국, 계란찜, 김치였습니다. 병원 음식보다는 나았지만 집에서 해먹던 음식과는 달랐어요. 무엇보다 혼자 앉아서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밤 9시 간병인이 와서 이제 주무실 시간입니다라고 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요. 규칙들. 2021년 3월 21일 일요일. 일주일이 지나니 이곳의 규칙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세면 7시. 아침 식사 10시 프로그램 활동.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휴식. 4시 간식. 6시 저녁 식사. 9시 취침.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일과였습니다. 처음엔 규칙적이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순 할머니, 빨리 오세요. 다른 분들 기다려요. 간병인 김 씨의 목소리에는 항상 재촉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저희를 개별적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방 이순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자주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내 집이 어디야? 아들은 언제 와? 할머니가 물으시면 간병인들은 대충 곧 와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하거나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오늘은 일요일이라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수진이가 과일을 가져왔는데 개인 음식은 안 된다며 간병인이 가져갔어요. 나중에 다른 어르신들과 나눠 먹는다고 했지만 정말 그럴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친구가 생겼다. 2021년 3월 29일 월요일.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다. 친구가 생겼다. 복도에서 혼자 휠체어를 밀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인사를 건넸더니 반갑게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조말순이에요. 여기 온 지 6개월 됐어요. 말순 할머니는 저보다 3살 많으신 77세셨어요. 하지만 정신은 또렷하시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셨습니다. 여기선 웃음이 보약이에요. 안 웃으면 정말 우울해져 죽을 것 같거든요. 할머니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무표정하거나 우울해 보이셨거든요. 점심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어 이야기를 나눴는데 할머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임시로만 있으려 했는데 어느새 반년이 지났네요. 가족들이 오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고 할머니의 말에서 미래의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섬뜩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오늘 충격적인 일을 목격했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간병인이 한 할아버지를 혼내고 있었어요. 김철수 할아버지, 또 기저귀에 실수하셨네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간병인은 짜증을 내며 기저귀를 갈아주고 있었습니다. 진짜 손이 많이 가네요. 미리미리 말씀하시라니까요. 나이가 들면 몸을 조절하기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대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말순 할머니에게 이 일을 얘기했더니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기서는 환자가 아니라 일거리예요. 한 명의 간병인이 10명 넘게 돌봐야 하니까 하나하나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간병인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며 우리 개개인보다는 전체적인 일정과 업무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일. 벌써 한 달이 지났다. 몸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진다. 오늘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치료사가 말했어요. 할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 정도면 집에서도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어요. 저녁에 수진이가 면회를 왔을 때 이야기해봤지만 엄마, 아직 위험해요. 집에서 또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여기가 안전하잖아요. 안전하다. 정말 그럴까요? 몸의 안전은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안전은 어떨까요? 이곳에서 한 달을 지내며 느낀 건 우리는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물건 같다는 거였어요. 사람으로서의 존중이나 개성은 사라지고 그저 사고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생각해봤어요. 과연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안전하지만 자유가 없는 삶과 위험하지만 자유로운 삶 중에 어떤 걸 택해야 할까? 새로운 친구의 죽음.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최점순 할머니가 오늘 아침 돌아가셨어요. 밤사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무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이후의 일이었어요. 할머니의 침대는 바로 치워지고 새로운 침대보와 함께 다음 입소자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점순 할머니를 애도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은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치렀고 우리는 그 소식도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죽음도 하나의 업무 처리 과정이구나. 말순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점심시간에 점순 할머니가 앉았던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니 울컥했어요. 어제만 해도 내 고향 음식이 그립다며 이야기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녁에 새로운 할머니가 그 침대에 누우셨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는 개인의 죽음조차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구나 싶어 무서웠습니다. 약물에 대한 의문. 2021년 5월 5일 수요일. 오늘은 어린이날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런 특별함을 느낄 수 없었다. 며칠 전부터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먹고 있는 약들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간호사님, 이 파란 알약은 뭔가요? 혈압약이에요. 드세요. 이건요? 소화제요. 빨리 드세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상세한 설명은 없고 그냥 주는 대로 먹으라고만 했습니다. 말순 할머니에게 물어보니 할머니도 같은 경험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원래 혈압약을 안 먹었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먹게 됐어요. 물어봐도 의사 처방이라고만 하고. 이상했어요. 집에 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었거든요.
혹시 불필요한 약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온 의사와 상담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예방 차원에서 드시는 게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일부 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을 조용하게 만들기 위해 진정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주기도 한다고 해요. 물론 모든 곳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변화. 2021년 5월 20일 목요일. 요즘 가족들의 면회 횟수가 줄어들고 있다. 처음에는 매주 한 번씩 왔던 수진이가 이제는 2주에 한 번, 그마저도 짧게 다녀가게 되었어요.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에 더 오래 있을게요.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실제로는 여기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진 게 아닐까 싶었어요. 손자 민준이는 처음 몇 번만 따라왔고 이제는 거의 얼굴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이에게는 요양원이 무서운 곳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요. 가장 씁쓸했던 건 사위 정호의 태도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봤는데 요즘은 수진이 뒤에서 고개만 까딱하고 지나가요.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놨으니 이제 우리 할 일은 끝이라는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이미 이런 일을 경험했다고 했어요. 처음 3개월은 가족들이 죄책감 때문에라도 자주 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차피 거기서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가족들에게 저는 점점 처리 완료된 문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탈출 계획. 2021년 5월 26일 수요일.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나가겠다고. 직접적인 계기는 어제 일어난 일 때문이었어요. 새로 입소한 김말자 할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 밤에 자주 돌아다니셨어요. 화장실을 찾지 못해 복도에서 헤매고 계셨는데 야간 간병인이 와서 할머니를 꾸짖었어요. 또 나오셨네요. 침대에 묶어 놓아야겠어요. 정말로 할머니의 손목과 발목을 침대에 묶었어요. 할머니는 아들아, 여기서 나가자며 울고 계셨는데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치료하고 돌보는 곳이 아니라 문제없이 보관하는 곳이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말순 할머니에게 제 계획을 이야기했더니 할머니는 부러워하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영순아, 나가는 건 쉽지 않아. 가족들 설득하기도 어렵고 혼자 살 자신도 있어야 하고.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밤부터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먼저 몸 상태를 더 좋게 만들어야 했고 가족들을 설득할 논리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설득 작전. 2021년 6월 3일 목요일. 오늘 수진이가 면회를 왔을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봤다. 수진아, 엄마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안 될까? 수진이는 예상했던 반응을 보였어요. 엄마, 아직 위험해요. 여기가 안전하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여기서 살고 싶지 않아. 왜요?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있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여기서의 생활이 얼마나 기계적인지, 개인의 존엄성이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하지만 수진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그냥 적응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걸.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의료진의 의견을 받아서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의료진과의 상담. 2021년 6월 11일 금요일. 드디어 기회가 왔다.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 온 의사와 개별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의사 선생님, 제 상태가 어떤가요? 혼자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인가요? 의사는 제 차트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되셨네요. 보행도 안정적이고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집에서 생활해도 될까요? 방문 간병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지내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동의와 지원이 필요하겠죠. 드디어 전문의의 의견을 받았어요. 이제 가족들을 설득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사의 의견을 전달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집에서 생활해도 된다고 하셨어. 정말요? 하지만 수진아, 엄마는 정말 여기서 나가고 싶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수진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정호 오빠랑 상의해 볼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협상.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드디어 가족회의가 열렸다. 수진이와 정호, 그리고 큰아들 민호까지 왔다. 할머니, 정말 집에 가시고 싶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말 가고 싶어. 여기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는 기분이야.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드세요? 저는 지난 3개월 동안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기계적인 일과 개성을 무시당하는 느낌, 약물 복용의 불투명함, 죽음조차 사무적으로 처리되는 현실. 가족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특히 정호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몰랐네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조건을 제시했어요. 엄마, 그럼 이렇게 하세요. 방문 간병 서비스를 받으시고 저희가 주 2회는 꼭 찾아뵐게요. 그리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호출기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정기 건강검진도 받으셔야 해요. 민호가 덧붙였어요. 저는 기꺼이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유였으니까요. 마지막 날. 2021년 6월 23일 수요일. 드디어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정확히 100일 만에 이곳을 떠난다. 아침 일찍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별로 가져온 것도 없었는데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기억들이 무거웠습니다. 말순 할머니와의 작별이 가장 힘들었어요. 영순아, 부러워. 나도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까? 언니도 꼭 나가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할머니와 꼭 껴안고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주 안부를 묻기로 약속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제 퇴소 소식을 듣고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체념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인가 보다. 한 할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요양원 직원들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겠죠. 하지만 원장은 조금 서운한 기색을 보였어요. 박영순 어르신, 혹시 저희 시설에 불만이 있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집이 그리웠어요. 굳이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오후 2시, 수진이가 차로 마중을 왔어요. 엄마, 집에 가요. 100일 만에 듣는 가장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어요. 창문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말순 할머니도 보였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3년 후. 오늘은 2024년 6월 23일입니다. 요양원을 나온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에요. 지금 저는 제 집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방문 간병사 도움을 받으며 가족들의 정기적인 방문으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모두 제가 결정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도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적극적으로 운동하고 활동하다 보니 건강이 개선되었어요. 말순 할머니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아직 요양원에 계세요.
가족들이 데려가려는 의지가 없어서요. 영순아, 너는 정말 잘했어. 나도 그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세요.